안녕하세요. 오늘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매일 행정법 또 힘차게 월요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 주 열심히 달려야죠. 자, 우리 손실보상 요거 보셔야죠. 손실보상 어렵잖아요.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뭐 쉬운 파트는 아닌 게 이게 법도 많고 용어도 생소하고 우리하고 친근하진 않아요. 우리 주변에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거 어려우니까 자꾸 안 보게 돼요. 자주 보셔야죠. 어려울수록. 자, 일단은 보기 어려운 우리 손실보상 전보제도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방 승진 문제 24년도 살펴볼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손실보상 내용 살펴볼게요. 자, 행정상 전보제도. 자, 행정에서 전보제도는 손실보상, 손해배상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하고 요 비교하는 건 좀 봤어요. 그 중에 손실보상, 자, 요거 우리나라의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해서 나오는 요게 이제 법률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률로 공용 침해라는 행위를 했을 때 요 공용 침해는요, 요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적법한, 자, 특정인의 재산권, 특히 토지재산권, 주로 이제 토지재산권을 대상합니다. 토지재산권을 박탈하는 거죠, 박탈. 의도적으로 적법하게 토지재산권을 박탈하는데 왜 박탈했냐 그랬더니 공공필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요거에 이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억울하지 않을까요?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적법하게 재산권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자, 보상금 조치까지, 보상금의 근거까지 법률로 마련하면, 그래서 이 법률이 많죠.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은데 그 중에 요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요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이 요것만 따로 이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토지보상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공익사업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익사업, 공토법, 이렇게 공토법 또는 공토법이라고도 하고 토지보상법이라고도 줄여서 얘기해요. 또는 토지보상법. 요렇게 해갖고 제가 보상에 관한 기본적으로 요걸 많이 씁니다. 주로 이제 아직까지 일반법은 없고요. 요런 법에 개별법, 하지만 일반법은 아직 없습니다. 일반 법률은 없고요. 개별법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토지보상에 관한 요 기본적으로 쓰는 법이 바로 공토법 또는 토지보상법이라고는 하는 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보상 절차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다른 법들과 합쳐서 이제 도시및 주거 정비 사업법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및 도정법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도시및 주거 정비 사업법, 그냥 정비사업법, 도시정비사업법이라고도 하고 해서 줄여서 도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줄여서, 이거 제가 줄인 게 아니라 교수님이나 판례들이 참 많이 쓰고 있는 용어니까요. 이 법에 따라서 절차 진행을 해요. 절차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절차 안에서 보상금에 관한 조치는 요 공토법에 의해서 토지보상법에서 보상금 조치를 합니다. 이 절차가 대부분 이래요. 처음에 조합을 설립하거나 또는 지역 주민이 직접 요걸 하여 사업 시행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조합 설립할 때도 청에 인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요 인가가 특허적 성질을 가졌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인가편에서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요게 있어야 되고, 요 조합이 설립되고 또는 그 지역 주민이 직접 하면 청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행정청에게 사업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하죠.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청이 사업 승인을 해줘요. 사업 승인. 요게 인가일 때도 있고 요게 특허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인가는 요거요. 행정청에게 이미 특허, 설권적 지위를 부여받은 조합 입장에서는 요 사업 승인이 인가고요. 하지만 지역 주민이 직접 할 때는 행정 주체의 지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주민이 직접 할 때는 특허적 성격을 가져요. 요게 조금 어렵죠. 이렇게 갖고 사업 승인을 받으면 요게 이제 1단계, 어떻게 보면 내부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행정청하고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요건 맺었다 해도 아직 설립 단계.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승인 단계, 사업 승인 단계, 2단계.
그래서 사업 승인이 되면 이제 대상 토지가 사업의 대상 토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토지는 이제 더 이상 개발을 못하는 제한이 걸리게 돼요. 개발 제한이 걸리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토지 수용을 하게 되죠. 네, 그 다음 절차가 3단계가 수용 절차라는데, 이 수용이 바로 뭐 강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업 시행자. 왜냐면 여기는 조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 주민이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 조합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업 시행자가 뭐라냐면 협의 수용을 먼저 해봐요. 협의. 누구랑? 토지 등 관계인 소유자 등과 협의를 먼저 해요. 해갖고 그게 안 되면 토지 수용위원회 위에 이걸 누가 하냐면요. 사업 시행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주민이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 요청을 하고, 자, 합의가 안 되니까 요청을 하고, 그래서 요떡에다 토지 수용위원회 이렇게 수용 절차를 이렇게 재결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업 시행자가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는 요청하고, 물론 사업 시행자가 바로 할 때도 있겠지만 이게 요청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갖고 결국 토지 보상금을 결정하면 토지 수용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당해 사업을 실시하겠죠. 그럴 때 이제 관리처분 계획안을 또 행정청에 제출하고 승인까지 받으셔야 돼요. 복잡하죠. 그러면서 여기 토지 보상금을 여기서 주는데, 토지들 협의를 해서 보상금 결정할 때 그건 합의니까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이 토지 수용위원회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 절차를 할 때도 표준지 공시지가, 그다음에 재결 절차,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전하는데, 이럴 때 현금 보상을 해주고요. 일시불, 사전, 그다음에 토지를 갖고 있고 다른 또 여러 토지를 갖고 있을 때는 개인별 보상을 해줘야지, 물건마다 보상을 해주면 그 사람은 돈을 받을 때까지 못 나가잖아요. 그런 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또 개발 이익은 당해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 게 당해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은. 하지만 인근 지역의 다른 사업을 통한 보상금, 지가 상승은 개발 이익은 포함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토지 수용위원회 행정청이니까 재결은 처분이니까 당연히 문서로 해야죠. 서면으로 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지문인데 1번은 재결. 요거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협의 절차가 안 됐을 때,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 요청하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을 요청할 때 그 재결은 처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합니다. 2번 보상금 증감 송수소송. 이럴 때 이제 이거 하는 거죠. 나중에 보상금을 결정을 했는데 토지 수용위원회가, 근데 이 보상금이 많으면 사업 시행자가 싫을 거고, 많으면 또 토지 등의 소유자는 좋을 거고, 적으면 사업 시행자는 좋아하겠지만 토지 소유자가 싫어요. 어떤 식으로든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은 한마디로 복효적 효력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침해이고 누구에게는 수익이고. 그럼 이제 다퉈야겠죠. 많이 주세요. 적게 조금 깎아주세요. 그럴 때 당해 처분을 지우는 항고소송 할 수 있지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통해서 원 금액 그대로 두고 조금 더 깎읍시다, 조금 더 늘립시다 해서 보상금을 증감하는 2천만 늘립시다, 2천만 깎읍시다 라는 소송을 하는 거예요. 1억은 그대로 두고, 그래서 1억을 지우고 다시 결정하나, 아니면 1억을 그대로 두고 넣고 빼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고소송을 하고 금액을 결정하나, 그냥 바로 보상금 증감만 결정하는 소송을 하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사자 소송인데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해요. 왜? 아니, 형식만 당사자 소송이지 실질은 항고소송을 하고 다시 결정한 거 똑같은 거니까 의회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냥 직질하자 이거예요. 이게 직진 소송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원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직진 소송이니까 항고소송을 통해서 행정청을 찾아갔다가 보상금을 다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만나서 좀만 더 줘, 좀만 깎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 당사자 소송으로서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만나서 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 관계인일 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이건 너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요 정답 고르는 데는. 이거 객관식 문제 너무 많이 나왔어요. 3번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 아까 얘기했죠? 사업 인정 고시, 사업 인정이 되고 나서 요게 인가 또는 특허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 소유의 소유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되고요. 4번 또 반복해서는 두 번 좀 이해해 주세요.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의 소유,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요구할 때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하나하나씩 해주면 그 사람 못 떠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편리를 봐줘서 인별 보상을 해주지 물건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현금 보상, 사전 보상, 일시불. 물론 예외도 있어요. 분할 보상할 때는 이자도 다 줘야 되고요. 예외도 있어요. 채권 보상할 때도 있고요. 그건 요건이 좀 까다롭고요. 그런데 원칙적인 건 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내일도 모레도 쭉쭉 오실 거죠? 어려운 거 저랑 하면 쉬워집니다. 정인영과 함께 하시죠.